경찰 공무원 퇴직 후 투자 실패로 연금마저 반쪽. 저는 경찰 공무원으로 35년을 일하고 드디어 정년을 맞았습니다. 퇴직의 아침 사무실을 정리하며 지난 세월을 떠올리자 머릿속에 수많은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밤샘 근무로 피곤했던 날들, 사건 현장에 달려가야 했던 긴장, 동료들과 쌓아온 신뢰와 갈등, 그리고 한순간의 판단 실수로 생긴 큰 후폭풍까지. 모든 것이 지나간 세월 속에 묻혀 있었지만 그날 아침에는 다시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은 묘했습니다. 퇴직 후 안정적인 연금과 작은 현금 자산이 있었지만 정말로 충분할까 하는 불안감이 살짝 스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 안에서 잠시 눈을 감으니 이제는 나만의 삶을 살 수 있겠구나라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집에 도착해 창밖을 바라보니 햇살이 온 집안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내리고 소파에 앉아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매달 이 돈이면 생활에는 충분하겠군. 스스로에게 속삭이듯 말하면서 잠시나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작은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정기 예금만으로는 과연 충분할까? 평생 안정과 규칙을 최우선으로 살아온 저였기에 위험한 선택을 쉽게 할 수 없었습니다. 퇴직 전 마지막 근무 때 동료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 이제 마음껏 쉬세요. 근데 은행 이자만으로 만족하긴 어려울걸요. 그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저는 미묘한 불안과 안도감 사이에서 뒤척였습니다. 이 퇴직의 아침, 저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평화로운 안락함 속에 머물러 있었지만 곧 시작될 선택과 후회의 소용돌이가 제 삶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퇴직 후 며칠이 지나자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말들이 점점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친구들은 퇴직한 저를 한껏 부추기듯 다가왔습니다. 형, 은행에 그냥 놔두면 돈이 점점 가치가 떨어져요. 요즘 인플레이션 장난 아닙니다. 주식이나 가상화폐라도 해야죠. 지금 안 하면 손해예요. 처음에는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나는 안정적으로 살 거야. 원금이라도 지키자. 그러나 친구들의 말은 날마다 반복되면서 점점 마음속 균열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동창이 전화를 걸어올 때면 마음이 더 흔들렸습니다. 형, 나 이번 달 코인으로 꽤 벌었어. 진짜 안 해? 그냥 정기예금에 놔두는 건 바보 같아요.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나는 좀 다르게 가야겠다고 속으로 다짐했지만 전화기를 끊고 나면 불안이 남았습니다. TV에서는 경제 전문가들이 연일 정기예금만으로는 자산을 지킬 수 없다며 경고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단기 수익이 크게 난 투자자들의 성공담이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서도 안 하면 손해라는 글들이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모든 매체가 제 마음을 계속 자극하고 있었죠. 그런 압박 속에서 저는 처음에는 단호함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불안이 쌓여갔습니다. 주인은 다 투자해서 돈을 불리고 있는데 나는 왜 그대로 있지? 정기예금만으로는 정말로 부족한 걸까? 이 생각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 첫 주말 집 근처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평생 안전하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손해일까? 그때 카페 밖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모두들 열심히 투자하며 자산을 늘리려 애쓰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한 번쯤 조금은 모험을 해보자. 그 순간 저는 평생 지켜온 원칙이 서서히 흔들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미묘한 감정 속에서 앞으로 닥칠 실패와 후회를 상상하지 못한 채 잠에 들었습니다. 주변의 압박은 단순한 권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점점 제 내면 깊숙이 스며들어 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퇴직 후 첫 달 저는 이미 마음속 혼란의 늪에 발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퇴직 후 약 2주가 지나자 제 마음속 불안과 기대가 한층 더 선명해졌습니다. 친구들의 성공담과 미디어의 압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식, ETF, 가상화폐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며 저는 마치 눈앞에 놓인 선택지 앞에서 머뭇거리는 아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시험 삼아 소액만 넣고 반응을 보자.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짐하며 은행 계좌에서 조금의 돈을 옮겼습니다. 그 금액은 전체 자산의 아주 작은 부분이었지만 제겐 커다란 모험이자 심리적 부담이었습니다. 투자를 시작한 첫날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오늘 첫 거래를 했습니다. 소액이지만 마음이 묘하네요. 친구는 밝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좋아요. 소액이라도 경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조금씩 감을 익히세요. 그날 밤 스마트폰 화면을 계속 확인하며 주가와 가상화폐 시세를 살폈습니다. 가격이 조금 오르면 마음이 설레고 조금 떨어지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정도라면 괜찮겠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하지만 그 설렘과 긴장은 하루가 다르게 제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작은 수익이 오르락내리락하며 제 내면은 기대와 긴장이 교차하는 혼란스러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자문을 구했습니다. 형, 지금 팔아야 할까요? 조금 더 기다려야 할까요? 친구들은 조언을 주었지만 제 마음은 갈팡질팡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투자의 재미와 위험을 동시에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TV에서 대박 투자 사례가 나왔습니다. 한 달 만에 수익 30%를 올린 투자자.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작은 돈만 넣었을까? 조금만 더 공격적으로 할걸. 이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이었지만 조금만 더 투자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혹시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수도 있겠지? 불안과 기대, 그리고 조바심이 뒤섞인 상태에서 저는 점점 모험심을 키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아직 손실도 없었고 단지 마음속 긴장과 불안, 기대만이 존재했지만 이 작은 호기심과 첫 투자 경험이 제 인생을 거대한 위험으로 이끌 준비가 되어 있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퇴직 후 한 달, 저는 이미 안정과 원금 지키기라는 원칙에서 한 발짝 벗어나 조금씩 불확실한 세계로 발을 내디딘 상태였습니다. 처음엔 소액으로 시작했던 투자가 점점 제 인생의 중심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주식과 가상화폐, ETF 등 다양한 자산에 조금씩 돈을 넣으며 시험 삼아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저였지만 성공한 투자자들의 이야기와 미디어의 자극적인 뉴스는 점점 저를 더 큰 모험으로 유혹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전화했습니다. 형, 이제 조금만 더 넣으면 한 달 수익이 눈에 보일걸요. 지금이 기회예요. 저는 잠시 고민했지만 마음속에서 점점 불안보다 욕심이 커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 말이 저를 조용히 설득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그래, 이제 조금만 더 넣어보자. 이번에는 제대로 해보는 거야. 하지만 그 순간 머릿속에는 긴장과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그러나 기대와 욕심이 불안을 이겼고 저는 결국 투자 금액을 크게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며칠 후 스마트폰 알람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가격이 조금 오르면 마음이 설레었고 조금만 떨어져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조심스럽게 경험하는 투자자가 아니라 몰입하고 집착하는 투자자로 변해 있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도 저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 너무 몰두하는 것 같아요. 천천히 하세요. 연금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반박했습니다. 이제는 기회를 잡아야 해. 조금만 더 하면 원금도 수익도 확보할 수 있어. 동생의 걱정 어린 시선과 친구들의 조언이 충돌하며 제 마음속 갈등은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욕심과 기대는 마음의 중심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이제 제 판단은 주변의 경고보다는 기대와 탐욕에 의해 좌우되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일상이 변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으로 시세를 확인했고 점심에도 저녁에도 잠들기 전에도 가격을 살피며 하루 종일 마음이 시세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퇴직 후 한 달이 지났지만 마음속 불안과 기대의 욕심이 반복되는 이 나날은 제 삶의 평화를 점점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히 안전을 추구하던 사람에서 위험과 불확실 속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한가운데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욕심과 기대가 앞으로 저를 돌이킬 수 없는 실패와 후회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탐욕과 기대에 몰입한 지 2달째
마침내 예상치 못한 폭락이 찾아왔습니다. 가상화폐는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가치가 하락했고 주식과 ETF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 조정이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하루가 지날수록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스마트폰을 열 때마다 심장은 철렁했습니다. 가격 차트와 숫자가 화면에 깜빡일 때마다 손에 땀이 배고 온몸이 긴장으로 굳었습니다. 이럴 리가 설마 이렇게까지. 혼잣말을 반복하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부터 생활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식사할 때도 TV를 볼 때도 심지어 잠들기 전에도 계속 시세를 확인하며 하루를 소비했습니다. 주변 가족들은 걱정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저는 점점 외부의 목소리를 차단했습니다. 이건 내 문제야, 내가 해결해야 해. 친구들의 연락도 부담으로 느껴졌습니다. 형, 괜찮아요? 이번 폭락도 기회라고요. 말은 좋게 들렸지만 제 마음속에는 조롱처럼 느껴졌습니다. 기회라, 내 연금과 자산이 반토막 난 상태에서 기회라니. 화와 후회가 뒤섞인 감정이 마음을 조여왔습니다. 그 와중에 현실은 더 가혹했습니다. 은행에서 연금 일부가 조정되어 매달 받던 금액이 반으로 줄어들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손실이 아니다. 내 삶의 안정 전체가 흔들리고 있어. 불안과 혼란은 심리적 충격으로 이어졌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하루 종일 마음이 조여오는 경험을 반복했습니다. 집안 곳곳에서 쌓여가는 영수증과 투자 내역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왜 남들의 말에 흔들렸을까 후회가 몰려왔습니다. 가족과의 갈등도 시작되었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당신 조금 천천히 생각했어야지 왜 이렇게 무모하게 했어요? 저는 화를 내며 반박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맞다, 내가 너무 성급했어라는 자책이 끊임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퇴직 후 2달, 저는 안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평생 살아왔던 삶을 한순간의 탐욕과 기대로 무너뜨린 사실을 똑똑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정한 공포를 경험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남들의 기준, 미디어의 정보, 친구들의 성공담. 그 모든 것에 내 인생을 맡겼던 대가는 이렇게 쓰라린 것이다. 폭락과 혼란 속에서 저는 비로소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내 판단을 믿겠다. 남의 말이 아니라 내 원칙과 안전이 먼저다. 하지만 그 다짐이 실제 생활에 적용되기까지는 더 많은 시련과 후회, 그리고 배움이 필요했습니다. 폭락과 혼란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저는 은행과 연금관리사무소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받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최근 투자 손실로 인해 연금 지급액이 일부 조정됩니다. 서류를 들고 있는 직원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제 가슴 속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제가 매달 받던 안정적인 연금이 반으로 줄어든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내 생활 자체를 위협하는 현실이라는 것을. 집에 돌아오는 길 자동차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길가를 지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마저 제 마음속에선 조롱처럼 들렸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후회와 자책이 꼬리를 물며 끝없이 밀려왔습니다. 아내와 마주 앉아 통장을 펼쳤습니다. 이게 정말 남은 금액이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숫자를 확인하며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조금만 천천히 생각했어야죠. 이렇게 무모하게 투자하다니. 그 말에 저는 더 깊은 자책과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생활의 균형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매달 받던 연금이 줄어든 탓에 평소처럼 외식이나 작은 지출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마트에서 물건 하나를 고를 때도 이 돈이면 다음 달 생활에 지장 없을까? 계속 계산하며 마음속 불안을 키워갔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는 후회가 끝없이 반복되었습니다. 내가 왜 남의 말에 흔들렸을까? 조금만 기다렸더라도, 정기 예금만 했어도. 마치 자신을 꾸짖는 목소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친구들은 여전히 투자 성공담을 자랑했습니다. 형, 이번 폭락도 곧 회복될 거예요. 기회입니다. 그들의 말은 듣는 순간 한때 위안처럼 들렸지만 이내 쓰라린 현실과 비교되며 마음을 더 깊게 찔렀습니다. 그러나 혼돈 속에서도 저는 작은 깨달음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연금이 줄어든 현실은 내가 선택한 결과였고 더 이상 남 탓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내 판단과 원칙을 신뢰하며 살아야 한다는 다짐이 생겼습니다. 퇴직 후 세 번째 달, 저는 처음으로 생활계획과 재정 조정을 시작했습니다. 줄어든 연금에 맞춰 지출을 줄이고 남은 자산을 천천히 회복하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패로부터 배운 교훈이 앞으로의 삶을 지켜줄 가장 큰 자산임을 인식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남의 말과 미디어의 정보가 아니라 내 판단을 믿고 선택하겠다. 비록 연금은 반쪽으로 줄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결심과 단단함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투자 실패와 연금 반토막의 충격이 지나고 저는 처음으로 스스로와 마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루 종일 마음속에서는 후회가 끊임없이 밀려왔습니다. 왜 그때 친구 말에 흔들렸을까? 정기 예금만 했어도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내 평생 쌓아온 안정은 왜 한순간에 흔들린 걸까? 거울 속 제 얼굴을 바라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하지? 하지만 명확한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후회와 자책이 꼬리를 물고 이어질 뿐이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걱정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이번엔 너무 성급했어요. 우리 삶이 위험해졌잖아요. 저는 순간 화가 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맞아, 내가 잘못했어라는 자책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동생과 친구들의 연락도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형,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기회보다 상실감과 현실적 부담이 훨씬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말은 위안이 아니라 오히려 제 후회를 자극하는 듯 했습니다. 그 후 저는 스스로를 정리하기 위해 하루 일과와 지출 기록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얼마를 썼고 남은 자산은 얼마나 되는지 꼼꼼히 기록하며 점점 현실 감각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성공, 예를 들어 하루를 계획대로 살아낸 것, 예산을 지켜낸 것조차 저에게는 큰 성취감이었습니다. 후회의 시간은 길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스스로를 이해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실패는 단순히 재정적 손실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선택과 판단, 욕심과 기대가 얽혀 있었고 그 모든 것을 직면하며 배우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밤마다 침대에 누워 하루를 되돌아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겠다. 내 삶은 내 판단으로 지켜야 한다. 그 후 작은 습관들을 하나씩 만들어갔습니다. 아침마다 오늘의 생활 계획을 적고 투자와 지출을 철저히 기록하며 남의 정보보다는 자신의 원칙을 최우선으로 두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후회의 시간은 끝나지 않았지만 그 속에서 자기 성찰과 회복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비로소 저는 실패도 삶의 일부이며 그로부터 배우는 것이 가장 값진 자산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후회의 시간을 지나고 저는 비로소 작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일과를 정리하고 지출과 생활 계획을 철저히 기록하며 남의 말이나 미디어에 흔들리지 않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작고 사소한 변화였지만 이 작은 성취가 점점 자신감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침대에 앉아 하루 목표를 적고 하루를 끝낸 후 성취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 저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계획대로 살았다. 그 말 한마디가 무너진 마음을 조금씩 회복시켰습니다. 연금은 줄었지만 저는 남은 자산을 지키며 필요한 생활비만 사용하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마트에서 식재료를 고를 때도 이 정도면 이번 달 지출에 문제 없겠지. 계산하며 생활하는 과정은 제게 실질적인 통제감과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걱정했지만 제가 하루를 계획대로 살고 작은 성취를 보여주자 조금씩 안심하는 눈빛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동생과 친구들도 저의 신중한 태도를 보며 더 이상 무리한 투자 권유를 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성공 경험도 이어졌습니다. 주식과 가상화폐는 더 이상 탐욕적으로 투자하지 않고 소액으로 안정적인 자산 운용을 시작했습니다.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경험이 저에게 성취감과 동시에 심리적 안정을 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남의 말에 흔들리던 예전의 저와 달리 이제는 나만의 판단과 원칙을 존중하며
현실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퇴직 후 넉 달, 저는 이전의 실수와 후회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매일 계획을 점검하고 작은 성취를 기록하며 삶을 안정적으로 재정비하는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비록 과거의 투자 실패는 씻을 수 없지만 그 과정에서 배운 교훈과 자기 성찰은 앞으로의 삶을 지탱할 든든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안정과 원칙을 최우선으로 두고 조급함과 탐욕에 휘둘리지 않겠다. 그 작은 다짐이 저의 재기와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재기를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나자 저는 점점 삶의 균형과 안정을 몸으로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정 시간에 일어나 하루를 계획하고 소소하지만 확실한 목표를 하나씩 완수하는 습관은 제 마음을 조금씩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계획대로 살았다. 이 단순한 확인이 저에게는 큰 성취감이었습니다. 생활 속에서 배움도 찾아왔습니다. 과거에는 돈을 불리기 위해 무작정 투자만 했지만 이제는 작은 실패를 통해 리스크 관리와 현실적 판단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배웠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걱정스러워했지만 제가 작은 생활 습관과 계획을 철저히 지키는 모습을 보며 조금씩 안심하는 눈빛을 보내주었습니다. 동생과 친구들도 더 이상 투자 권유나 조언으로 압박하지 않았고 저는 그들의 관심과 조언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회와의 관계 역시 변화했습니다. 이제는 남들의 성공담이나 화려한 투자 사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이 작은 안정이 쌓이면서 마음속 깊이 자신감과 평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큰 교훈은 배움은 고통 속에서도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실패와 후회, 폭락과 혼란 속에서 저는 삶의 진정한 가치와 원칙을 깨달았습니다. 돈만으로는 안정과 행복을 살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삶을 지탱하는 것은 결국 자기 판단과 책임, 일상의 성실함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저는 한때 무모한 투자로 흔들렸던 마음을 다스리고 현실과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법을 깨달은 사람으로서 조용하지만 단단한 삶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끝.